서울 외곽의 대형 아파트 신축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찼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공사 인부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현장을 채웠죠. 오늘은 건설회사 회장 정만호가 직접 현장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정만호는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현장을 점검했어요. 그의 곁에는 60대의 비서 배석중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배석중은 정만호의 오랜 비서로 그의 모든 일정과 사생활까지 관리하는 믿음직한 조력자였죠. 회장님, 이쪽으로 가시지요. 골조 공사가 마무리된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석중이 정만호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으며 안내했어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꼼꼼하게 공사 현장 구석구석을 살폈죠. 수십 년간 건설업계에서 쌓아온 경험이 그의 눈빛에 묻어났습니다. 자재 품질은 어떤가? 정만호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어요. 최상급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오가 되었고 공사장의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만호는 배석중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은 현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겠네. 배석중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정만호의 뜻을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바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한쪽에 위치한 한바집은 벌써 인부들로 북적였어요. 정만호 일행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만호는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 했고 자신도 평범한 테이블에 앉았죠. 회장님, 늘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인부가 말했어요. 정만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여직원이 정만호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29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정만호의 앞에 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한바집 특제 김치입니다. 한 젓갈 더 드셔보세요. 정만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매, 웃는 모습, 목소리.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죠. 특히 그녀가 웃을 때마다 살짝 치켜 올라가는 눈꼬리는 오래전 떠나간 아내 윤연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여직원은 그런 정만호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죠. 정만호는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배 실장, 정만호가 조용히 비서를 불렀어요. 저 직원 이름 좀 알아봐. 배석중은 정만호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그는 곧바로 한바집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정만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해서 그 여직원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파왔죠. 저 아이가 혹시? 정만호의 마음속에는 감히 떠올리기 힘든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만호는 현장 방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장실에 앉아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바집에서 만난 여직원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언가 익숙한 느낌, 가슴 한켠을 울리는 감정이 그를 뒤흔들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배석중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바집 여직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석중이 말했어요. 정만호는 고개를 돌려 배석중을 바라봤고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정하연 29살. 어릴 적 이름은 정하진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년 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하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만호와 아내,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어린 하진이 웃고 있었죠. 하진이. 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딸 이름이 정하진이었지. 배석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정만호와 함께해온 사람으로 정만호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정만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하진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모습에 정만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울보였어, 우리 하진이는. 정만호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울 때마다 이 머리핀을 달아주면 금세 울음을 그쳤지. 사진 속 하진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꽂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만호는 그 머리핀을 하진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진이 그 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잠잘 때도 머리에 자곤 했다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배석중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한바집의 정하연 씨가 회장님의 따님인 정하진 씨일 가능성이. 더 알아봐, 배 실장. 정만호가 말을 끊었어요.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아봐. 배석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고 정만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어제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한바집의 여직원 정하연, 아니 어쩌면 정하진일지도 모를 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노크 소리와 함께 배석중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정만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배 실장, 다시 한번 연희의 흔적을 찾아보게. 정만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 전에 포기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야겠네. 그리고 그 한바집 직원의 어머니와 연희가 관련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봐. 배석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배석중이 떠난 후 정만호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어요. 윤연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했을 때의 행복, 그리고 하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만호는 사업 확장에 온 신경을 쏟았고 가정은 뒷전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연희에게 냉담했고 특히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더 심한 구박을 했습니다. 정만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연희와 하진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단지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요. 하진이와 저를 찾지 마세요. 그 이후 정만호는 온 지역을 뒤지다시피 했지만 연희와 하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을 때 배석중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회장님, 윤연희 씨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정만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해보게. 윤연희 씨는 3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한바집 직원의 어머니가 윤연희 씨인 것 같습니다. 정만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연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하연 씨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연 씨가 정말 회장님의 딸 정하진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만호는 깊은 북받침에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연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되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정만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만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배 실장, 더 알아봐 주게. 정하연. 아니, 하진이가 나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연희가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네. 배석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만호는 창가로 걸어가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연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하진이는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죠. 비록 2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연희야. 정만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진이를 찾았어. 그 아이를 꼭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진이에게 해줄게. 약속할게. 이틀 후 정만호는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한바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석중은 그런 정만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죠. 회장님, 점심시간이 아직 아닌데요. 배석중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오늘은 일찍 식사를 하고 싶군. 한바집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몇몇 일찍 식사를 하는 인부들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정만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정하연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정하연은 오늘도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에서 소녀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어린 하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만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어요. 정하연의 머리에 꽂힌 머리핀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나비 모양의 머리핀, 그것은 24년 전 정만호가 하진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핀이었죠. 정만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했습니다. 정하연은 분명 그의 딸 정하진이었죠. 저 실례합니다. 정만호가 정하연을 불렀습니다. 정하연은 고개를 돌려 정만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그 머리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정만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하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거요? 어릴 때부터 하던 거예요. 정말 소중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정만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예쁜 핀이네요. 감사합니다. 정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핀을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지금 제 곁에 없어요. 정만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정하연이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누군가 정하연을 불렀습니다. 정하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정만호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실례할게요. 정하연이 주방으로 돌아간 후 배석중이 정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맞으신 것 같습니까? 정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 머리핀은 내가 하진이에게 사준 바로 그 핀이야. 나비 모양의 작은 보석이 박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핀이지. 배석중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하진이는 나를 원망하고 있어. 갑자기 내가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희가 하진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더 알아봐야 해. 배석중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식사를 마친 후 정만호는 한바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정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어린 시절 하진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연희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하진이는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죠. 그거 예전에 내가 사줬던 그 핀이야. 정만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배석중은 슬픈 눈으로 정만호를 바라봤어요. 차에 오른 정만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첫 생일을 맞았을 때, 그리고 그 머리핀을 선물했을 때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배 실장,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정만호가 문득 물었어요. 배석중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진이에게 진실을 알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하진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연희가 그에 대해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한바집에 가봐야겠어. 정만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배석중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만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슬픔과 새로운 희망이 교차했어요. 그는 잃어버린 24년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하진이의 곁에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연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자 자신에게 주는 용서의 선물이었죠. 다음 날 정만호는 배석중을 통해 정하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초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처음에 정하연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건설회사 회장의 초대를 영광으로 생각하겠지만 정하연은 의아해했어요. 왜 자신 같은 평범한 한바집 직원을 회장이 만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배석중이 정중히 설명했죠. 정하연은 결국 어른의 부탁이라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일이 끝나니까 그때 가볼게요. 오후 3시, 정하연은 높은 빌딩의 회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정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하연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만호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정하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앉으시게. 정만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정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 기쁨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죠. 어제 한바집에서 봤던 그 머리핀. 참 특별해 보이더군. 정만호가 말문을 열었어요.
정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혹시 정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릴 때 별명이 있었나? 정하연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울보요. 어머니가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 잘 울었대요. 정만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별명, 내가 지어줬어. 네. 정하연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울 때마다 이 핀 달아주면 뚝 그쳤잖아. 정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진아. 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본명은 정하진이지. 나는 내 아버지야. 정하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뭐라고요? 제 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진아, 들어봐. 너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정하연이 정만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우릴 버렸다고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정만호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너희를 찾기 위해 전국을 몇십 년 동안 뒤졌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 거짓말이에요. 정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정만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족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연희는 왜 하진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정도로 내가 원망스러웠을까요? 하진아. 정만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하연이에요. 정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정하연은 서둘러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정만호는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그저 무너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배석중이 조심스레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연희가 왜 그랬을까? 정만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왜 하진이에게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말했을까? 나는 정말로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배석중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어쩌면 오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윤현희 씨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정만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진이는 날 원하지 않아.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믿고 있어. 진실을 알려주세요, 회장님. 배석중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려주세요. 회장님이 얼마나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하진이가 자라온 환경을 더 알아보고 싶어. 연희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그들을 도왔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해. 정하연은 회사를 뛰쳐나와 거리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격하게 뛰었어요.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만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내 아버지야.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그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에만 집중하고 가족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다니. 정하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정하연은 결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요.
말순 할머니는 어머니 윤연이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정아연이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고, 지금도 한바집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정아연은 말순 할머니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하연이에요. 문이 열리고 80대의 말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연아, 웬일이니? 오늘 한바집 쉬는 날도 아닌데? 정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도대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하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정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정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정만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자신이 제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 정말인가요?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정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만호 회장이 내 친아버지야. 정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우릴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말순 할머니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만은 그런 집안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했단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너무 심했거든.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윤연이는 정만호와 결혼한 후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딸을 낳은 후에는 더욱 심해졌죠. 정만호는 사업에 집중하느라 아내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연희를 더욱 괴롭혔어요. 연희는 내가 커서 같은 대우를 받을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결국 널 데리고 집을 나온 거야. 말순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우릴 찾지 않았다고 하셨죠? 정하연이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연희는 정만호 회장이 너희를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깊숙이 숨었지. 처음에는 도망치듯 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호 회장이 정말로 너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도 어머니는 왜? 정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만호 회장님, 널 찾으려고 정말 애썼단다. 전국을 뒤지고 사설 탐정까지 썼어. 내 어머니가 너무 꼭꼭 숨어버린 거야. 말순 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연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희 친할머니는 아주 무서운 분이셨지. 아마 네 아버지보다 친할머니에게서 더 숨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후 시간이 지나 너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후였지. 이미 너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버린 후였고 그 말을 번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정하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알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정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정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내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후회했단다.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정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이해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찼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정하연이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봐.
정만호 회장님은 아직도 너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란다. 이제라도 그분을 만나봐. 이틀이 지나고 정만호는 여전히 정하연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죠. 24년 동안 가족을 찾기 위해 애썼던 노력이 헛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정만호가 말했습니다. 배석중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정하연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정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바로 자세를 바로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정하연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과 혼란이 묻어났죠. 앉으시게 정만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하연은 고개를 숙이고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만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말로는 회장님께서 정말 저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던데요. 정하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20여 년 동안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모은 기록들이야. 그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사설탐정 고용계약서, 전국학교 전단지, 실종신고 기록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 없어. 정만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너무 숨어버리는 바람에. 정하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기록들, 그리고 정만호의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거야. 정만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지. 네 친할머니의 구박을 그냥 두고 봤어. 사업에만 몰두했고. 정하연은 말없이 서류들을 넘겨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로 보아 자신이 6살 때부터 최근까지 정말로 정만호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이었죠. 내 친할머니, 내 어머니 말이다. 정만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너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리고 연희에게도 미안하다고 남기셨다. 정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버린 아버지의 이미지와 눈앞에 있는 정만호의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이 미웠을 거다. 정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후회했다는 말이. 여기 봐. 정만호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쓰던 물건들이야.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 그림책, 그리고 여러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하연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 했죠. 나는 정하연이 입을 열었어요.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만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라도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정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였죠.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봐도 될까요?
정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냉랭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정하연은 처음으로 정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만호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죠. 저 회장님. 아니 그게. 정하연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진아. 아니 하연이. 어떻게 지내고 있니? 괜찮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정하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정만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적한 저녁 시간, 정하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정만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하연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죠. 와줘서 고마워. 정만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하연은 조심스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정만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내가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어. 혹시 보고 싶을까 해서. 그는 테이블 위에 낡은 가족 앨범을 올려놓았습니다. 정하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범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정만호와 윤연희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하연은 어머니의 젊은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엄마가 정말 예쁘네요. 정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희는 항상 아름다웠어. 특히 웃을 때면 더 그랬지. 정하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갓 태어난 하진, 그리고 점점 자라나는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5살 무렵의 하진이 울고 있는 사진 앞에서 정만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날 내가 머리핀 꽂고 어린이집 간 날이야. 내가 울보라서 이 핀 달면 안 운다고 약속했었지. 정하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핀을 만졌어요. 그녀는 지금도 그 핀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정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만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시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하연이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에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죠. 그리고 정하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정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희가 많이 보고 싶구나. 두 사람은 앨범을 함께 넘기며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만호는 하진이 어릴 적 이야기를, 정하연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정하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만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4년 동안 그가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그럼
그럼. 정만호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하연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아버지를 위한 자리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가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의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정만호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희의 묘소에 함께 가볼까? 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정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버지. 그 말에 정만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죠. 이제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하연은 머리에 꽂힌 나비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핀 하나가 그녀를 아버지와 다시 연결해 준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간직했던 이 핀에는 어쩌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버지와 딸은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였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따뜻합니다. 정만호와 정하연의 이야기는 오해와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늘 어딘가에서 윤현이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